안녕하세요.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교사 김종훈입니다. 2024 창의혁신 국어 수업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창의혁신 수업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너무 많이 졸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 시간에 깨어있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2학년 대상이기는 한데 1학기 때는 10국어를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실용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10국어와 실용국어의 내용을 담았고요. 수업 얼개는 대략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시집, 학급문고, 학교 도서관, 지역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업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의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기를 좀 부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인성 슈크림빵 만들기라고 해서 그림책 내 멋대로 슈크림빵이라는 그림책을 여러 권을 빌려서 모둠별로 아이들이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를 통해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요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토를 모둠별로 나누어 줘서 그 안에 자기가 담았으면 좋겠다 싶은 인성들을 적고 그걸 감싸서 인성 슈크림빵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강아지라는 그림책인데 이건 도서관에서 많이 빌리지를 못해서 제가 스캔을 한 다음에 교실에서 TV로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그림책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지 활동을 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읽고 토론 발표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소심해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그림책을 읽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보는 학습지를 쓰고 짝꿍과 한번 나누어 보고 이런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집을 활용한 수업인데요. 사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미리 시집을 골라서 몇 권을 삽니다. 시집 내용은 동화도 괜찮고 주로 청소년들이 직접 쓴 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집 묶음이 있습니다. 예, 그걸 활용했고요. 교실에 시집을 가지고 간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시집을 고르도록 합니다. 고르는 기준은 쭉 펼쳐서 시를 읽어보다가 이게 마치 내 이야기인 것 같거나 아니면 친구 이야기, 주변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인 시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 시를 주로 학생들이 쓴 시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나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는 시들이 좀 많습니다. 그 시를 골라서 먼저 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짝꿍과 토론을 한 다음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필사를 했던 시를 패러디하는 건데요. 시 표현을 바꿔 쓰거나 아니면 시어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 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시를 써서 발표하는 내용을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군문고 활용 수업인데요. 사실 아직 교실에 학군문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교실에 학군문고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를 써보도록 한 다음에 교실에 자유롭게 어떤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 책 목록들을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아이들은 주로 잡지나 웹툰을 많이 고르는데요. 그 사전에 미리 어떠한 책이든 잡지든 웹툰이든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자식의 경험을 만약에 책으로 낸다면 어떤 표지가 어울릴지 종이를 나누어주고 자기만의 책의 표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 표지를 바꿔도 되고요. 그냥 아예 새롭게 자기가 디자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급 도서관이라는 오행시를 지어서 가장 기발한 아이들의 그 오행시에는 그 간식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 그림책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먼저 나눔, 소통, 정직, 정의 등의 키워드를
키워드가 어울리는 그림책을 찾아보라라고 한 다음에 그 내용과 줄거리를 쓰고 여기에 주인공이 어떤 인성을 키웠는지 등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유롭게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어도 된다라고 하였더니 이제 몇몇 여학생들이 이렇게 덥다고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림책을 읽고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림책 내용 중에서 자신이 뽑은 키워드를 적어서 칠판에다가 붙이고 각자 다른 친구들이 어떤 키워드를 찾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 연계 인성 수업인데요. 이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님한테 감사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보내도록 했어요. 이 아이들이 평상시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자주 했던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카톡을 했는데 평소 엄마 아빠랑 별로 얘기를 해보지 못했다, 할 말 없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가로치고 민망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시켰어요. 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처음엔 수업 시간에 카톡이 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해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국어 시간에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카톡을 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했더니 재밌다고 하면서 뭐 나도 사랑해, 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등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는 아이들은 모르게 제가 사전에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국어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모아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신 건 아닌데요. 그 중에는 자녀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굉장히 길고 감동적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문자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학생들의 이름을 지우고 편집을 한 다음에요. 교실에 들어가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 어머니인 것 같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맞춰보도록 하게 하고요. 나중에 이건 누구 어머니였어? 누구 아버지였어? 라고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서 내가 만약에 아빠라면, 내가 만약에 형, 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사람을 서로 입장을 생각해보는 학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급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 개선 수업인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친구 이름 삼행시 짓기입니다. 이 경우엔 친한 친구들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종이를 접어서 앞으로 제출을 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친구 이름 삼행시를 할 때는요,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친구의 장점, 좋은 점, 친구가 읽었을 때 기분 좋은 말 해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삼행시만 딱 쓰고 나면 너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서 그 밑에 친구의 얼굴이나 친구의 별명이나 친구의 특징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 혹시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친구 인터뷰 진행하기를 해서 고민을 들어주기를 했고요. 지금 당장 고민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예전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상담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목격했던 경험들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를 배려하거나 친구를 위해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창체 행사와 연결된 수업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 학교의 교과 사랑의 날 시간에 각 인문 교과에서 각자 수업을 준비합니다. 국어과에서는 그 인성 무드등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의 활동을 했었는데요. 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서 시집이든 웹툰이든 그림책이든 책을 쭉 보고 마음에 드는 문구, 인생의 격언, 혹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말 등등을 책갈피에 적어서 꾸민 다음에 친구한테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LED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가장 친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친구의 얼굴을 캐리컬처로 긁어서 친구한테 주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와 학부모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활동으로 바르고 고운말 캠페인이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등교하면서 인사하고 제비뽑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런 행사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지역도서관 활용 수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도서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평소에 지역도서관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방과 후에 진행을 한 건데 학생들에게 모둠을 나누어 주고 모둠별로 특정 도서관을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중에 한 모둠을 따라갔고요. 모둠에 가서 미션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고 아무 책이나 책 한 권을 대출해 오기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대출해 오면 그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또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들이 있고 도서관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가 다녀왔던 도서관의 특징, 그 다음에 위치, 좋았던 점 등등등을 작성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다라고 한 모둠을 하나를 골라서 그림책을 하나 빌려오게 한 다음에 그 그림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걸 지역 도서관에 연계를 해서 목소리 동화 기부 활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도서관과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실행은 못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계된 수업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모아서 인성 스토리 간단한 동화 쓰기를 해보게 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도록 그냥 간략하게 줄거리 내용, 지금까지 읽었던 그림책 내용, 시집 내용 등등등을 짜집기 해서 자기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쓰게 하였습니다.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냥 가볍게 쓰고요. 다 쓴 내용을 친구들 중에 가장 편한 친구들한테 바꿔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피드백 해줄 거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 것 중에 선생님 얘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하는 거 있으면 그걸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림책 처음 봤다, 지역 도서관에 안 가봤다, 심지어 학교 도서관도 안 가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진도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에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수업 시작할 때 처음 시작 5분, 아니면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을 때 뒤에 한 7분, 8분,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습하거나 이제 학기 말에 약간 놀고 있는 공강 시간 같은 그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모든 수업이 매번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되도록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 졸거나 지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활용했던 학습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